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긴급 속보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북한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북한이 김정은이 발표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번에 새로운 전략무기, 특히 북한 전문가들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먼저 제일 발표한 것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그것도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인공위성, 군사위성을 정찰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사위성을 바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정찰위성을 만드는데 이미 집중하고 있고,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정찰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 개발을 끝내놓은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히 충격적인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김정은 이번에 발표한 자기들이 체제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한 값을 받아내겠다고 했던, 우리 인민들이 고통스럽고 그 제재를 그렇게 힘겹게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외무상이나 인민무력성이죠. 인민무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고 수뇌부가 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일까? 지금 많은 국제사회와 여러 나라들이, 또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인공위성 발사, 고체 연료한 인공위성 발사, 이미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SLBM,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신형 SLBM을 개발해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SLBM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이 중성자탄을 개발했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성자탄을 실험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을 때 중성자탄이 우리나라에 배치됐다는 사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은 이 중성자탄을 철수하라고 살인적 무기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중성자탄을 우리 한반도에 전략 배치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는 수소폭탄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이어 가장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중성자탄까지 개발하여 이미 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은 중성자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6차례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핵실험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원자폭탄, 소형 핵폭탄, 그리고 수소탄까지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북한이 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전략적 무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표하려고 하는, 또 실험하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충격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바로 중성자탄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김정은은 이 무기를 실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성자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가장 쓰기 편리한 소형 핵탄두, 핵무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원자탄이나 수소탄은
일반 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지만 폭풍과 열핵 폭풍입니다. 핵 폭발할 때 생기는 엄청난 폭발력, 폭풍이죠. 핵폭풍이라고도 하는 이 폭풍과 그리고 열과 그리고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을 살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과 열과 방사선과 폭풍입니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그 핵포탄을 맞은 도시는 초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날아가고 콩가루가 되는 것이죠. 직경 약 10km에서 15km까지는 건물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요. 왜? 그 폭풍에 의해서 다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그 위력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중성자탄은 열과 핵과 핵폭풍에 의해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중성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사람을 인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열과 핵 폭발 능력이 기존의 원자폭탄의 수십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은 그렇게 쉽게 파괴되지 않지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땅 밑에 있는 사람이나 지하에 숨은 사람이나 또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이 중성자 방사선이 모든 걸 통과한다고 요과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요과하고 땅 밑도 요과하고 철근도 요과하기 때문에 탱크에 앉아 있는 탱크병과 병사들까지도 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중성자탄까지 쓰기 편리한, 전쟁에서 가장 쓰기 편리한 소형 핵무기로 분류되어 있는 이 중성자탄, 인명의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북한이 개발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은 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할까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고집하고 미국을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고체 연료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중성장탄을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거죠. 중성자탄 실험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고 또 핵잠수함 아니면 신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SLBM에 고체 연료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모험을 감행한다면 아마 미국은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오도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절대 김정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대응을 해도 죽고 하는 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력을 동원해서 아마 우리 한국을 공격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에 하나 김정은 하나를 참수하여 제거한다면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패하고 또 미국이 북한에 있는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여 북한에 손해를 입힌다면 김정은이 살아있을 시에는 맹목적으로 충성을 맹세한 북한의 장군들이 아마 충성 경쟁에 나서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번 김정은 전원회의 4일 동안에 열린 전원회의를, 왜 여러분들께서는 김정은이 4일 동안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이렇게 오랫동안 당주안의 전원회의를 열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정일은 17년 동안 당중앙인의 전원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도 북한의 정치를 해왔고 북한을 이끌어 왔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4일 동안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1%의 엘리트 계층들을 총 결집하여 자기에게 충성을 약속받기 위해서 4일 동안의 전원회의를 진행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간과하고도 장고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일간에 걸치는 긴 시간에 걸쳐 당전의 전원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엘리트 계층들이 다 김정은에게 충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이 정보를 보내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축군 중에서도 축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이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저에게 이 정보를 전해준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의 새로운 정권, 즉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야만이 북한 인민도 살고 한국도 산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김정은을 제거하고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런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감행한다면 북한은 전체가 자살 폭탄이 돼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중성자탄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완성됐다고 그들은 믿고 있고 이것을 전 세계, 특히 미국에게 선물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성자탄을 실험하게 된다면 미국은 아마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련과 옛 소련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중성자탄을 성공했다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1981년 미국은 중성자탄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기가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이 중성자탄을 사용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 다 들어간 것으로 봉인을 해놓고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살인 무기를 그것도 북한이 만들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정보가 첩보가 아니고 정보 수준이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이 몇 바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히 애국 시민, 우리 애국 보수 시민들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식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 한 사람만 참수하고 레짐 체인지를 한다면 북한 2,500만 주민들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산다.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에 있는 인민들과 또 김정은 측근들까지도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지 말고 김정은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으니 손을 잡고 그 길로 가자는 암시를 저에게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한 노동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던 무역일꾼들과 외교관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으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엘리트 계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떨어졌고 김정은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겠다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자율 구독료를 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